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투가의 이정엽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의외로 경영진에 대해서는 큰 시간을 쏟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리더가 무능하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회사의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유능한 경영진을 찾고 유능한 경영진을 가진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자신있게 경영진이 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좋은 경영진을 찾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좋은 경영진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 적어도 자기가 하는 말과 약속들을 잘 지키는 경영진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수백 명의 경영진을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의외로 너무나 당연한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영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 미팅을 했을 때 말은 정말 번지르르하게 하고 카리스마도 너무 넘치고 누가 봐도 훌륭한 CEO인데 몇 년 후에 돌아보면은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을 실감하게 해주는 경영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일을 하면서 경영진들과 주기적으로 미팅을 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그 미팅을 통해서 적었던 노트를 이제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거는 잘 지켰고 이런 것들은 잘 지키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경영진의 스타일, 성향,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난 몇 년 동안에 회사가 발표한 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들어보면서 혹은 그 컨퍼런스 콜의 트랜스크립트를 읽어보면서 경영진의 메시지가 일관성은 있는지, 했던 말들은 다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메시지가 변한 게 있으면 왜 변했는지, 그 이유가 타당한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 경영진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그 경영진에 대해서 큰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컨퍼런스의 트랜스크립트를 찾는 방법은 보통 구글에서 그 회사의 이름과 트랜스크립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넷플릭스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자기 회사의 웹사이트에 그 컨퍼런스 콜의 트랜스크립트를 PDF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하고 여러분들이 리서치하시는 회사의 웹사이트를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트랜스크립트를 발견 못했다면은 경영진이 했던 과거의 인터뷰 영상들을 유튜브나 다양한 플랫폼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경영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두 번째 방법은 매년 초에 경영진이 발표하는 그 한 해의 실적에 대한 예상치와 실제 실적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2019년도 초에 한 해의 매출 성장률은 2에서 3%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치, 영어로는 가이던스를 발표를 해요. 이제 1년이 지나서 2020년도 초에 2019년도의 총 실적이 나왔을 때 매출을 살펴보니까 매출 성장률이 0%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2에서 3%의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이죠. 그렇다면 이 경영진은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겠죠. 반대로 실제 매출 성장률이 5%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경영진은 본인의 목표 이상을 달성한 것이고, 이거를 매년 반복할 수 있는 경영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찾는 그런 좋은 경영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영진들이 매년 발표하는 가이던스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보면서 경영진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년 경영진 입장에서 가이던스를 매년 잘 지키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상치보다 못한 실적을 발표를 했다면 타당한 이유 때문에 예상치 못 미치는 결과를 냈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경영진을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가이던스를 어디서 찾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회사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earnings release, 한국말로는 실적을 발표하는 그 공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경영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세 번째 방법은 경영진이 회사를 운영하고 나서 남은 잉여현금, 영어로는 free cash flow라고 부르는데 이 잉여현금을 어떻게 쓰는지를 봄으로써 경영진의 능력을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매달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그 월급으로 생활비를 내시고 남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잉여현금인데, 이 잉여현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길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돈으로 쇼핑을 하는 데 쓸 수 있고, 아니면 술을 마시는데, 아니면
아니면 저축을 하거나 주식을 하는 데 쓸 수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잉여 현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회사들의 가치가 길게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잉여 현금을 어떻게 쓰는지, 영어로는 capital allocation, 또 번역해보자면 자본 배분인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가 경영진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투자자들이 경영진과 미팅을 할 때 항상 물어보는 토픽 중에 하나가 이 capital allocation에 관련된 얘기예요. 경영진 입장에서 잉여 현금을 쓰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M&A, 인수합병을 할 때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사주 매입을 하는 데 쓸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배당금을 지불하는데, 마지막 4번째는 빚을 갚는 데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토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서치하는 회사가 M&A 인수합병을 발표를 했다면 그 M&A가 과연 내가 투자하고 싶은 회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지불한 금액이 과연 합당한 금액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최근에 텔레닥이라는 회사가 리본고라는 회사를 인수하기로 발표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텔레닥의 주주시라면은 이 두 회사의 합병이 과연 5년, 10년 후를 내다봤을 때 과연 말이 되는 합병인지, 그리고 18.5 billion, 22조 원 정도가 되는 금액이 리본고를 사는데 너무 비싼 금액은 아닌지,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본고가 아무리 좋은 회사더라도 텔레닥이 지불한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면은 그건 텔레닥의 경영진이 회사의 돈을 잘 썼다고 볼 수 없고, 텔레닥의 경영진은 좋은 경영진이라고 볼 수 없겠죠. 두 번째는, 만약에 회사가 잉여현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데 썼다면은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주식이 싸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몇 년 전에 다니는 회사에서 미국의 한 항공사의 CFO와 미팅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지난 분기에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많이 했다면서 되게 자랑스럽게 말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는, 자사주 매입은 주식이 쌀 때 할 때만 좋은 건데, 그 당시 그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 그 회사의 주식이 상당히 비쌌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팅이 끝나고 저와 제 상사가 저희 오피스 돌아가면서 그 CFO의 자질을 의심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돌이켜봤을 때 그 당시 그 회사의 주가가 피크였었을 때였어요. 오히려 회사의 주식이 비쌀 때는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더 발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만약에 경영진이 회사의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썼다, 그렇다면 그거는 현명한 자본 배분이 아니고 좋은 경영진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로는 배당금에 관련된 건데, 배당금을 주는 회사는 보통 성장이 좀 둔화된 회사이거나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회사들일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버라이존이나 AT&T 같은 통신사 회사들이 배당금을 주는 대표적인 예고요. 마진율과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제약회사들도 배당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고성장하고 있는 회사고 투자할 곳이 굉장히 많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경영진이 배당금을 하는데 잉여현금을 썼다, 그렇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의 돈을 잘못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좋은 경영진이 아닐 수 있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좋은 경영진을 찾는 4번째 방법은, 경영진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 인센티브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경영진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 아래서 일을 하게 된다면 회사 운영을 잘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영진의 인센티브 구조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문서가 DAP 14A라는 건데요. 이 문서는 모든 회사들이 매년 한 번씩 발행해야 되는 문서고,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작년에 경영진들이 얼마를 벌었는지,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등 굉장히 유용한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좋은 인센티브 구조는 어떤 것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경영진과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구조예요. 예를 들면은 경영진이 현금보다는 주식 위주로 돈을 받는 게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훨씬 좋아요. 경영진이 주식으로 급여를 받는다는 건 결국에는 경영진도 주식이 올라야 돈을 버는 구조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주주들과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경영진 급여 관련 인센티브 구조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회사를 가지고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이 문서는 구글에서 엔비디아하고 DAP 14A라고 치시면 바로 나오는데, 이걸 읽어보시면은 일단 엔비디아의 경영진의 급여는 크게 3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현금으로 주는 연봉, 두 번째는 현금으로 받는 보너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식
주식으로 받는 보너스예요. 이 테이블을 보시면은 기본 연봉은 전체 급여의 8% 정도이고요. 이거는 무조건 받는 돈이에요. 현금 보너스는 전체 급여의 9%이고 매년 매출, 영어로 뭐 annual revenue라고 하는데 이 매출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83%가 주식으로 받는 보너스인데 그 보너스를 결정짓는 기준이 회사의 영업이익과 3년치 S&P 500 대비 엔비디아의 주식의 수익률이에요. 다르게 말하면은 경영진 입장에서 그 83%의 보너스를 받으려면은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되고 회사 주가의 수익률이 S&P 500의 수익률보다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높이려면은 자연스럽게 경영진들은 매출을 늘려야 되고 마진율을 올려야 되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보너스 산정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테이블을 보시면 2019년도에 엔비디아의 CEO는 총 13.6 밀리언, 한국 돈으로 한 163억 정도를 받았는데 현금으로 받은 부분은 12억 밖에 되지 않아요. 전체 급여의 7% 정도. 이런 구조 때문에 경영진도 자연스럽게 주주와 마찬가지로 주가에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그런 좋은 인센티브 구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경영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좋은 경영진을 찾는 크게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자기의 말과 약속을 지키는 그런 경영진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매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얼마나 잘 지키는 경영진인지 그거를 판단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회사의 잉여 현금을 어떻게 잘 쓰는지 그거를 판단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Debt 14A라는 문서를 통해서 경영진의 인센티브 구조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주주들과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잘 판단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었는데 만약에 이해 안 가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부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